단콘 이후로는 일주일 푹 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약간 공연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최고였어요. 뭐 다 떠나서 그냥 무대 위에서 밴드 친구들의 어떤 폼? 세션 하시는 분들은 해주신 분들은 뭐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저희가 좀 약간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연습도 많이 하고 합주도 엄청 많이 하고 뭐 그랬지만 본무대 올라가면 또 모르는 거니까. 근데 모든 게 좋았다. 무대 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기타를 잘 쳤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타를 잘 쳤습니다. 보통 이제 뭐 공연에 못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못 가서 아쉬워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나가는 대답이 뭐 다음에 오시면 되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공연은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하면 이제 그냥 아쉬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해야 될 정도로 공연이 좋았다. 뭐 슬로건의 역할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썼네요. 슬로건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근데 사실 그 기타 닦던 거를 드리는 게 예인가 라는 생각을 한 2초 정도 했었는데, 뭐 알아서 쓰시면 되니까 라는 생각에 그냥 던져드렸습니다. 받으신 분은 세탁을 잘 하신 다음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은 드셨습니다. 저도 사실 2개인가 있는데 하나를 던져드린 거라
다음에 이거 500개를 500개면 한 개에 한 요즘에 2,000원 정도 하니까 얼마냐? 10만 원인가요? 아니지. 100만 원인 건가? 네, 100만 원이네요. 순간 10만 원이라고 잘못 계산해서 그러면 던질만 한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00만 원이면 저 기타 배우려고 손톱을 다 잘랐어요. 잘했습니다. 왼손은 다 자르시고 오른손은 다 자르지 마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른손으로 이렇게 줄을 튕길 때 얘가 이제 이 피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소리가 정확하게 줄을 정확하게 이렇게 때려주는 거거든요. 손톱이 없어도 사실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없으면 오른손에 굳은 살이 베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막간에 2분 50초짜리 기타 레슨을 해드리자면, 기타는 사실 진입 장벽이 조금 있는 악기라 뭐 평소에 손가락에 힘이 세다고 손가락이 길다고 잘 쳐지는 악기가 아니라, 그냥 기타는 오로지 기타를 쳐야지만 생기는 근육과 감각들로 치는 거거든요. 다른 악기는 제가 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는 음악적인 거를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모든 그런 판타지를 버려야 됩니다. 기타를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하자마자 저는 뭔가 기깔난 걸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소리도 안 나는 악기를 가지고, 그러면 소리도 안 나고 이걸로 음악적인 표현을 못 하는데 과연 이거는 악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한 3주 동안 하면서 자꾸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나한테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기타를 못 치는 데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을 찾아요. 전형적인 연습을 하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렇게 한 3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인정을 합니다. 그냥 과감하게. 그냥 로보트처럼 치자. 그냥 바보처럼 연습하자. 1차원적인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타를 잡았을 때,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 순간 자꾸 외부적인 요인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하기가 싫어져요. 연습이 자연스럽게. 왜냐?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 것도 짜증나는데 되도 않는 기타를 잡고 지금 1시간, 2시간, 3시간 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1차원적인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크로매틱을 하죠. 크로매틱이란 그냥 음악적 용어로 봤을 때는 반음계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기타를 옮겨서 치면 반음씩 올라갔다가 반음씩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걸 하면 어디에 좋냐? 그냥 손가락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감각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자체도 이제 이걸 스트레치라고 하는데, 스트레치를 하면서 여기 힘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근육이 생기냐? 손가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손등에 생겨요. 근육이 처음에. 그래서 이쪽 근육과 이쪽 근육이 다 아파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원 스텝 더 가야 되는 거냐면, 아픈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지컬적인 연습이 되게 중요한데, 뭐 보통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하니까 운동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령을 들죠. 그러면 어쨌든 기타를 치기 위해서 20kg짜리 아령을 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가정을 할게요. 20kg짜리 아령을 들면 기타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5kg를 들었는데 안 들어지네? 그럼 1kg부터 듣는 겁니다. 그냥. 근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적인 요인을 찾는다고. 5kg짜리 들었는데 안 들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는 생각이 내가 아직 힘이 없나 보다. 1kg짜리부터 차근차근 하자라는 생각보다는 뭐 그냥 아령은 나랑 안 맞아. 아령은 간지 않나. 나는 뭐 스미스 머신을 할래. 뭐 이런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1kg짜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kg짜리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쳐요. 2개씩. 2개씩이란다. 한 줄에 4개씩 칩니다. 오른손은 검지랑 중지, 죄송합니다. 검지, 중지 치는 거예요. 자, 이건 통기타 기준이에요. 피크로 치면 이제 일렉기타, 뭐 통기타 피크 칠 수 있는데 그냥 피크로 치면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럼 이걸 내려가요. 버티면서. 버티는 힘이 제일 중요해요. 치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일부러 그냥 시간 관계상 빨리 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사실은 버릇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맨 처음에는. 가장 그냥 기타를 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버릇 들일 필요 없고 좋은 자세 뭐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 이거 하나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치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걸 막 딴 걸 건드려 소리 날 때도 있고 해요. 그러면 그냥 잡았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이걸 치는 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칩니다. 쭉 왼손 보이게 해드릴게요. 거꾸로 와요. 그래서 막 쭉 가겠죠? 이거를 옆으로 가서 또 하고 또 해가지고 한 9번째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가 한 세트라고 쳤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안 걸리고 이걸 떠나서 그냥 한 1시간 정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음악적이지도 않은 연습을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재능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실 뭐 너 코드 치고 싶은데 무슨 노래 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막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는. 네. 그런 자꾸 음악적인 거에 너무 욕심이 있는 나머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냥 물론 코드를 쳐가지고 코드만 연습하면 기타를 또 그 코드를 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레슨생들한테 많이들 설명하는 건데 음악엔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중들을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 노래에 그 틀이 있어요. 이 노래라서 다른 틀이 있고 저 노래라서 다른 틀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대중음악을 100개로 압축시키면 100개 중에 80개는 거의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키가 바뀔 뿐이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틀 그리고 길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드와 송폼에 이런 거나 그런 거는 소리 같은 거 그런 거에는 저작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멜로디가 저작권이 있죠. 테마 같은 거나 그런 거엔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왜냐? 내가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이게 어려우시면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악은 되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이런 거 음악 다 때려치고 그냥 기타 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쭉 쳐요. 쭉 친 다음에 막 해요. 이걸 근데 하루에 1시간씩 욕심을 버리고 30일 동안 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1시간씩 30일 동안 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손가락에 뭔가 힘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굳은 살도 배기겠죠. 그때부터가 내가 기타를 치기 위한 조금의 피지컬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내 몸이 기타에 한 스텝 가까워지는 거죠. 음악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피지컬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음악이라는 소스를 살짝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는 멜로디입니다. 멜로디. 스케일을 치는 거죠, 이제. 멜로디를 치고 그 다음에 화성을 하는 거예요. 코드를 배우는 거죠. 코드도 개방현 코드, 가장 가까운 개방현 코드도 하고 그리고 다른 코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말씀드린 내가 기타를 치기 위한 피지컬이 안 갖춰져 있으면 이런 스케일이나 코드를 쳐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막 친다고 친데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게 코드를 잘못 잡아서 코드를 그렇게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기타를 칠 수 있는 피지컬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코드만 쳐도 해결이 되긴 해요. 근데 시간이 되게 더디게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것밖에 칠 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그 대중음악엔 틀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물론 저는 이렇게 하지 않지. 어쨌든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뭐지?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있죠? 그걸 치잖아요.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걸 쳤어요.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틀을 가진 노래들이 많단 말이에요. 코드만 바뀌고. 근데 이것만 연습하면 이 노래밖에 못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그때부터는 음악이 음악적인 부분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라 노래에 포커싱이 돼가지고 그 노래가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노래를 치기 위한 악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냥 음악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피지컬. 나 이제 손가락에 좀 힘이 생긴 것 같아. 그러면 음악적인 요소를 넣는 거고. 그러면서 이 노래도 카피해보고 저 노래도 커버하고 저 노래도 막 하면서 이제 해요. 그럼 한 10곡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틀이라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해요. 음악에 대한 틀. 이 코드는 이 노래에 있었는데 하다가 한 7번째 곡을 했어요. 7번째 곡을 커버를 했는데 이 코드 첫 번째 곡에 있었었는데 뭐지? 진행이 비슷하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 코드는 이 코드구나. 이 키에서는 이런 코드를 주로 쓰는구나. 라고 언어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기적인 피지컬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음악 공부를 해가지고 한 30곡 정도 커버를 딱 하면 31곡 할 때는 굳이 그 코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마주쳤던 첫 번째 곡부터 30곡까지 할 때까지 마주쳤던 곡들이 31번째 곡에 나타날 확률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왜냐? 대중음악은 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를 많이 드리는데 결국에는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홍대부터 합정까지 가는 길 다들 아시죠? 모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대부터 합정까지 가는 길 사이에 들었을 때 되게 친숙하다. 음악이 되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나쁜 뜻은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너무 나한테 친숙하고 너무 편하고 그런 음악은 홍대부터 합정하는 가는 길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뭐 좋은 말로 호불호가 없는 그 음악이겠죠. 10명 중에 8, 9명은 좋아할 법한 노래들. 근데 그 중에 그런 대중음악도 있는 거고 또 잭킹콩을 예로 들겠습니다. 잭킹콩은 홍대와 합정 가는 길 자체가 어려워요. 일부러 길을 꼬아놓은 거죠.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왜 꼬아놓냐? 길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예시예요, 예시.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야,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막 찾아갈 수 있게끔 하지 말자. 우리 좀 약간 길을 꼬아보자. 해서 그 길을 꼬아버려요. 가다가 여기 어디지? 여기 합정 가는 길 맞았나? 그 길을 꼬아버리는 거죠. 근데 주변의 사물들, 주변의 건물들은 친숙한 건물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길은 꼬여 있는데 주변 사물들과 건물들이 내가 봐왔던 현실에 존재하는 홍대와 잭킹콩까지 가는 길에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어색하게 막 어렵게 들리진 않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저희 음악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는 길은 되게 쉽습니다. 쉽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길은 되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근데 주변 건물이 약간 그 SF적인 약간 현실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현실 세계라 하면 우리가 홍대부터 합정까지 가던 그 친숙한 건물들이나 사물들이 아닌 거예요. 야, 여기 어디야? 이거 건물 뭐야? 막 둥둥 떠다녀요, 건물이. 근데 가는 길은 찾을 수 있는 거죠. 왜냐? 길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건물도 너무 처음 보는 건물들이고 길도 너무 어렵다. 그런 음악은 사실은 대중음악의 틀에 보통은 넣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어떤 뭐랄까 너무 다양해지고 너무 이렇게 커져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대중음악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대중음악의 틀이 아닌지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대와 합정 가는 길 그리고 주변 사물들도 건물들도 내가 봐왔던 너무 친숙한 음악들의 공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그건 듣는 거랑 내가 연주를 하는 건 듣는 거랑 다른 거니까. 네, 다르죠. 연주를 하면서 이제 그런 친숙한 음악들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근데 이런 스타일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 음악을 쭉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연주하다 보니까, 야, 나는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나는 좀 더 새로운 거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만든 음악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기는 뭐다? 네. 정해져 있는 틀, 정해져 있는 진행을 먼저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타를 잘 치는 데 있어서 별거 없고 뭐 저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를 그러니까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년 정도 그냥 내가 어떤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봐야지 라고 해서 365일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맨날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1년을 4로 나눠서 3개월씩 끊어서 그 테마를 정하는 거예요. 첫 3개월은 그냥 기타를 치기 위한 몸 만들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준비됐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밥스러운 곡들을 치는 거죠. 누구나 알고 누구나 네, 그런 되게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그렇게 6개월을 딱 치면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난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기본적인 틀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은 이게 좀 그때부터 사실은 통기타랑 일렉기타랑 좀 갈리는데 일렉기타로 예를 들겠습니다. 통기타를 들고 있지만 일렉기타는 그때부터 내가 기타를 가지고 기타란 자체의 악기를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기타를 내가 만약에 노래로까지 한다면 기타를 나를 위한 서포터하는 악기를 들 것이냐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기타란 악기를 더 기타스럽게 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노선으로 바꿔서 연습곡을 그런 노래로 하는 겁니다. 나는 기타를 좀 약간 서포팅 해주는 역할로 치고 싶어. 그러면 그런 노래를 커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기타란 악기 자체의 용도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6개월 이후부터. 그렇게 하다가 쭉 치다가 또 이제 9개월이 딱 됐을 때 또 3개월 더 남았죠. 마지막 3개월 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음악적인, 그러니까 큰 틀적인 어떤 큰 틀에서 그러니까 기타를 치기 위해서 연습했다면 이때까지 그게 아니라 내 기타를 음악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년 만에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사실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1년을 딱 하면 그 뒤부터는 굳이 그러니까 헤맬 일이 없어요. 이런 걸 연습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내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헤맬 일이 없고 1년 차 딱 하고 나서 이제 2년 차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안 정하고 정리를 하지 않고 기본기를 이렇게 잘 안 쌓으면 방향성을 잡기도 힘들 뿐더러 방향 자체를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거. 3년 차 때 또 4년 차 때 밴드 들어가 볼까? 동아리 밴드 아니면 뭐 어디서든지 간에 뭐 음악을 하던 말든 상관없습니다. 가서 밴드를 해볼까?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혼자 기타를 치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제 내가 베이스 치는 친구, 드럼 치는 친구 뭐 쭉 모여가지고 합주를 하게 되고 이게 자체가 그냥 이제 연주가 되는 거니까 다 같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장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밴드를 만들었죠? 그러면 첫 번째 밴드를 해서 이제 뭐 피지컬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피지컬적인 게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음악은 어떤 것이며 저 드러머의 음악은 어떤 것이며 베이스의 음악은 어떤 것이며 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아무리 마음이 맞고 아무리 음악성이 맞아서 만났다고 한들
사실은 저 친구가 진짜 원하는 음악이, 그리고 저 친구가 연주하는 음악이 어떤 건지는 합주를 해봐야지 하는 거고, 대화를 해봐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가까워지는 거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 와서 또 시간이 흘러서 챕터 2 가면 이제, 자, 우리 어떤 음악 해볼까? 아까 말씀드렸죠. 음악을 이제 뿌리는 거라고, 그 뒤로는. 그러면 우리 요런 음악으로 해보자 하면서 이제 소소하게 그냥 이게 쭉 이렇게 뭐 이런 노래도 해보고 저런 노래도 해보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걸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챕터가 아까 처음에 기타 기본기부터 했던 것 중에 하나죠. 챕터 3가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음악을 할 것인가가 되는 거죠. 그 전 챕터는 이제 이 사람 제가 저 노래 요 노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스타일인 찾는 거고, 세 번째 때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스타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되면 그걸 이제 음악적인 다른 어떤 뭐 통로로 통해서 공연이 될 수도 있고, 뭐 발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영상을 찍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모든 걸 통해서 그냥 이제 그거를 아웃풋하는 거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축소시켜서 하면 하는 거고, 이걸 정말 길게 보고 하면 길게 하는 거고, 뭐 사실 딱히 정답은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달 치고 밴드요? 하면 되죠. 아마 안 되지만 네, 해보세요. 뭐 되는지. 박자 감각, 원래 이제 음악의 3요소라고 하면 이제 리듬, 멜로디, 화성, 코드까지인데, 리듬은 어렵게 생각할 그러니까 뭐든지 음악은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리듬은 결국에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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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첫 번째로. 왜냐? 우리는 시간을 세는 그 박자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보통 이제 메트로놈 틀어서 이제 60 템포를 틀면 그게 1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초를 세는 박자 감각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2, 3, 4, 5, 6, 7, 8 이렇게 세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자 감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첫 번째가 메트로놈에 딱 맞추는 게 리듬감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떤 박자를 1초든지 간에 2초든지 간에 뭐 1.5초든지 간에 뭐 어떤 템포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박수를 쳤을 때, 뭐 빨리 쳐볼게요. 이렇게 쳤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일정한 리듬감이 느껴진다. 그럼 리듬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노래 중에 뭐 가든이라는 노래 부르면 And my peaceful garden 따라다라다라다딴 따라다라다따라다따따따따따딴 이렇게 쳤을 때 일정을 가지고 있다? 그럼 리듬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메트로놈 틀고 왜 연습을 하느냐? 자, 이거는 내 개인적인 박자감이에요. 내 사람의,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자감이죠.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저랑 만나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개인적인 상대적인 박자감을 어떻게 맞출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박자감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메트로놈 틀고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 그 절대적인 약속이 없으면 어떤 사람의 박자감에 맞출 거냐는 거죠.
그래서 메트로놈 틀고 뭐 보통 대개 60부터 연습하지만 60 템포를 틀고 60, 62 뭐 치겠죠? 그래서 한 100, 한 10, 100까지 16비트로 내가 크로매틱을 치는데 110까지 딱 친다? 그러면 웬만한 음악은 다 칠 수 있어요. 근데 박자는 뭐다? 리듬감은 결국에는 내가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상대적인 리듬감을 어떤 절대값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메트로놈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MTR을 저희도 쓰고 하긴 하지만 MTR을 쓰게 되면 그 메트로놈이 나와요. 머리 그 귀에서. 그러면 이제 그 메트로놈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크로매틱 안 나오고 메트로놈이 나와요. 그냥 템포가 메트로놈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저의 귀에서 보통 이제 뭐 80이다. 그럼 80 템포에 8비트짜리 메트로놈이 나옵니다.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트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리니어 시스템이 없다.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되죠? 드럼한테 맞추는 거예요. 드럼이 그 모든 리듬감을 절대적인 값으로 내주는 거죠. 왜냐? 리듬 악기니까. 그럼 나머지 베이스, 기타, 그리고 건반 뭐 있겠죠? 뭐 그냥 5인조 밴드 저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드럼한테 맞추는 거예요. 리듬을. 왜냐? 상대적인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리듬감을 드러머한테 맞추는 거죠. 그래야지 앙상블이 되고 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이제 보컬이 노래를 불러요. 보컬이 노래를 딱 부르는데 보컬이 좀 약간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약간 이제 러쉬를 좀 했어요. 그럼 이제 템포 빨라지겠죠? 그러면 나머지 4명이 보컬한테 스무스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앙상블입니다. 연주를 잘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킬을 연주하고 뭐 연주 잘하고 이런 거는 그냥 그건 연주력인 거고 결국 앙상블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빨라지던 늘어지던 그걸 맞춰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 그리고 보컬이 약간 작게 불러야 되거나 보컬이 튀어야 될 때 우리가 좀 스무스하게 좀 볼륨 컨트롤해서 좀 작게 해주고 그러다가 좀 크게 쳐야 될 때는 크게 치고 기타 솔로 할 때 막 기타 치고 그런 겁니다. BPM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BPM이 무슨 약자더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트로놈을 틀지 말고 1초씩 세는 거예요. 그냥 1, 2, 3, 4 이렇게 딱 칠게요. 근데 내가 1초씩 세는 게 이제 너무 여유롭네? 아니 반대로 난 1초씩 세는 게 너무 여유롭지 못한데? 1초가 나한테 너무 짧은데? 그럼 2초씩 세는 거죠. 1, 2, 1, 2 2초도 안 되네? 그럼 3초 세세요. 그러다가 1초, 3초에서 2초 되고 2초에서 1초 되고 1초에서 나 1초가 이제 여유로워.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 조금씩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해야 될까? 나 이제 기타 치는 어떤 그 리듬감도 알겠고 손가락에 근육도 생긴 것 같고 이제 기타를 좀 칠 줄 알 것 같아. 그러면 이 모든 상대적인 값을 절대적인 값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어떤 한 기계를 틀고 이렇게 맞춰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쳤어요. 그러다가 이건 8비트입니다. 이러다가 또
쭉 누린 다음에 또 16비트로 다시 돌아와서 60 템포부터 한 100에서 110 정도까지 한번 칠게요. 그럼 이제 이걸 60 템포로 지금 템포로 이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절대까지 맞춰서. 그렇게 치고 나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음악적인 내 애티튜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리듬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멜로디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화성도 이해했다. 그럼 이제 내가 애티튜드가 갖춰진 거니까 그때부터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어느 인디밴드 기타리스트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인이 차근차근 갈 줄 알고 돌다리도 두들려보고 건넌다고 돌다리를 건너기 전에 두들려보고 들려보고 막 그런 거 하고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자세를 가지고 넓은 자세? 뭐라고 해야 될까?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도전하는 자세, 계속 그냥 실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런 지루한 연습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또 멘탈도 가지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레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네. 레슨은 이것도 물론 제 생각이지만 어떤 음악성을 가지기 위해서 레슨을 받으러 가고 뭐로 하지만 결국에 그 음악성은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레슨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선생님도 가지고 있는 음악성이 어떤 개인의 선택이고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는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음악성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선생님의 음악성이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되려 좀 이제 헤맬 수도 있다. 그래서 레슨 간에는 조금 그런 음악적인 부분, 음악성을 이렇게 좀 전달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 명이어서 그래서 폭넓은 어떤 그 음악성을 들려주는 거죠. 왜냐면 연주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막 치는 거나 뭐 이거 맞추는 거나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 알려드리지만 이게 음악적인 얘기로 음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좋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누구고 좋은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누구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그러면서 사실 레슨하면 레슨 선생님도 실력이 많이 늘어요.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또 다른 방향성이 또 나오기도 하고
기타 빠르게 친다고 타자가 빠른 것 같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키콩 노래 중에 벌쳐? 네. 왜냐면 곡이 끝날 때까지 집중을 해. 진짜 그 긴장을 좀 해야 돼가지고. 이게 리듬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꼬여 있어가지고 그걸 맞추려면 진짜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곡이다. 최근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코디 프라이라는 분이랑 한 명이 누구였더라?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분류가 될지 모르겠는데 잭슨 런다이 어쨌든 잭슨 런DY 잭슨 LUNDY 라는 아티스트랑 코디 프라이라는 아티스트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오늘 공은 안 찼습니다. 어제 차가지고. 뭔가 간만에 열과 성을 다해서 얘기를 했더니 뭐 축하는 했는데요. 성원이가 지금 고향에 먼저 내려가가지고 오프라인으로는 못했고 온라인으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기타를 시작한 이유는 별 건 없는데 이렇게 멋있는 스토리는 아니라 짧게 세 줄 요약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고등학교를 예고로 보컬로 입학을 했는데 물론 보컬을 잘해서 입학한 건 아닙니다. 그냥 경쟁률이 좀 많이 낮았어가지고 그냥 덩달아 입학을 했는데 가자마자 그 학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실용음악과를 담당해주는 선생님께서 너는 보컬에 넌 음악에 재능이 없으니 보컬은 하지 마라. 전공을 바꾸든지 전학을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해서 그냥 반항심에 싫은데요?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건데요? 하고 이제 그냥 보컬을 그냥 고집을 피웠죠. 막 하는데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니 슬슬 이제 좀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못하는 건 알겠어요. 제가 못하는 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때까지 자존심도 불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사람들이 날 얼마나 우습게 볼까 라는 걱정과 전공을 바꾼다 한들 지금 2학년 이제 3학년이 돼야 되는데 1년 쳐가지고 되나? 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 뭐 이왕 이렇게 한 거 뭐든지 해보자 라는 마음에 베이스로 처음에 이제 그 입시 경쟁률이 낮은 악기를 추천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관악기나 베이스 같은 거를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근데 그때는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저 같은 친구들 몇 명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다 막 바꾼 거예요. 그 전공을 그런 악기로.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또 따라가면 또 그냥 또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 이제 학교 안에서 파트별로 에이스들이 한 명 있었거든요. 한 명씩 다 무조건 있었거든요. 뭐 피아노 전공생 이렇게 쭉 있으면 좀 두각을 드러내는 에이스, 뭐 드럼도 마찬가지고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다 있었어요. 드럼 뭐 다 있었어요. 근데 기타만 에이스가 없는 거야. 저희 학년에. 그래가지고 그래 괜히 가서 그러지 말고 기타로 바꿔서 해보자 라고 네
고3이 되기 딱 전에 바꿔서 연습을 하기 시작해서 어쩌다 보니 대학교로 갔네요. 입시곡은 그 재즈 노래 중에 도나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업템포로 하면 좀 빠른 노래들로 해서 입시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밖에 안 쳤어요. 뭔지 기억도 안 나는. 칠 줄도 모르겠다 이제. 어쨌든 네. 고향에 내려갑니다. 네, 베이스도 한 대 있긴 한데 잘 안 치네요. 여기 있는 친구 이거가 살구 아는 분이 어떤 그 이번에 윤미준에 대한 그 인생 네컷 프레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찍고 왔습니다.
단콘 리허설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찍었습니다. 뭐 이제 곧 퇴근할 겁니다. 오늘은 안 가요. 안 가니까 사실은 라방을 하는 거죠. 포지션은 뭐 보통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샤이보이죠. 아니 그냥 갑자기 화제가 글로 쑥 들어가니까 웃겨가지고.
어쨌든 라방은 4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11시가 다 돼가네요. 이걸 친 이유는 보통 이걸 엔딩곡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라방도 엔딩이다. 아무튼 오늘 기타 다 알려드렸으니까 네, 많이들 치셔가지고 기타 치는 거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잘생긴 친구 한 명 왔네요.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안녕. 안녕. 안 내려가? 나 화요일에 가.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